다음은 좀 씁쓸하면서도 안타깝고 좀 약간 답답하기도 한 이런 사례인데요. 바로 주제가 이렇습니다. 가난이 싫어요? 저를 다시 부자 엄마한테 보내주세요입니다. 뭐야. 자,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한 내용은 꽁트로 만나보시죠. 저에게는 어릴 때 입양해서 가슴으로 키운 딸이 있습니다. 비록 저희 집안이 풍족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딸을 키워왔죠. 그런데 사춘기가 된 딸은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뭐?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고? 아니 엄마 그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야. 그래도 예인이 네가 내 딸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잠깐만.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 어쩐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엄마 안 닮았다고 주원 딸이냐고. 그게 진짜였어 엄마? 아니 사람들이 뭘 알아. 내가 보기엔 너랑 나랑 붕어빵이야. 그건 아니야 엄마. 아무튼 그럼 나 엄마 친엄마 얼굴 딱 한 번만 보고 오면 안 될까? 나 어떤 분인지 너무 알고 싶어서 그래. 한 번만. 예인이 너 친엄마 그렇게 보고 싶냐? 아유 저기 앉아있는 저 아줌마인데. 아유 참 보여주면 내가 안 되는데. 예미다. 안 되는데. 고민 끝에 딱 한 번만 친엄마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근데 친엄마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딸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꼭 마음이 딴 곳에 있는 사람처럼 굴더니 어느 날 저희에게 폭탄 선언까지 하는 거 있죠? 엄마, 나 친엄마한테 보내줘. 그분 집도 되게 잘 살고 부자던데? 아니 나를 지갑으로 키워주신댔어. 나도 지갑 많다. 아니 너를 키운 건 엄마랑 아빠야. 우릴 두고 어디 가겠다는 거니 너? 아니야 엄마. 나 진짜 이제 가난이 정말 지긋지긋해. 나 부잣집에서 살고 싶단 말이야. 나한테도 부모를 고를 선택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부자 엄마한테 가고 싶고 돈 좀 많게 살고 싶은데 아니 나 진짜 사랑하면 엄마 입양 좀 취소해줘. 뭐? 취소? 아유 뒷목이야. 아유.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사랑 하나는 아낌없이 줬다고 자부했습니다. 딸은 사랑으로만 부족했나 봅니다. 가난이 싫다면서 모든 것을 되돌려달라는 딸. 이 사태를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저 사춘기에는 가뜩이나 이 엄마 내 엄마가 아닐 거야. 내 엄마는 정말 부잣집에서 공주처럼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기도 하고요. 자, 이 이야기는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김양의 사연인데요. 이 김양은 사업을 하는 부모님과 살면서 대단히 풍족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부모님이 중도의 사업에 실패하면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털어놓았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듣다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 예민한 고등학생인데 부모님께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김영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을 낳아준 친모를 찾아가게 된 건가요? 네. 마침 그 무렵에 김양은 그 낳아준 어머니로부터 이 연락을 받았고 두 사람은 따로 만남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친모는 미혼모 시설에서 이 김양을 낳았어요. 당시는 경제적으로 좀 궁핍했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게 되었다면서 뒤늦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이 쇼핑몰이 되게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쇼핑몰로 성공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그래서 이제 김양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양은 가난한 양부모보다 이제라도 나를 낳아준 어떡해.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입양을 취소해 달라고 하거나 파양을 요구해도 되나요? 저는 이제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요라는 사연을 올린 겁니다. 아유.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그 부모와 양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글쎄,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누리꾼도 안타깝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를테면 자, 가난이 싫어서 스스로 입양 취소나 파양을 원하더니 길러준 양부모가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냐. 그럼요.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또 파양이 쉬운 줄 아냐. 입양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다 친부모가 경제적 상황이 또 갑자기 나빠지면 그러면 다시 양부모한테도 돌아갈 거냐. 맞아.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거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고등학교 사춘기 소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거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딸이 요구를 하는 게 첫 번째 입양 취소고 이제 두 번째 파양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입양 취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양 취소가 어느 상황에서만 인정이 되냐면 예외적으로 이 처음에 입양을 시킬 때 있잖아요. 친양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걸 취소하기 위해서는 한 번 시켰던 걸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친부모가 아무런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이 됐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미아가 됐다라거나, 예,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잃어버린 거니까 미아가 됐더라거나 아니면은 유괴 같은 게 됐을 경우, 예, 그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재판상으로 이 입양은 취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렇구나. 예외적인 사유에서만 가능하고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이 친부모가 일단 그걸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 지났죠. 같거든요. 그럼 일단 입양 취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파양. 이제 파양의 경우에도 보시면 일단은 까다로워요. 그냥 뭐 양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정해가지고 나 더 이상 뭐 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안에서 이제 만약에 친양자 제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만약에 그 양부모가 학대를 하거나 아이를 그렇죠. 뭐 유기를 하거나 맞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또 파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이게 뭐 엄마가 지금 좀 어렵잖아. 어려워서. 나 지갑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유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데 성인에 네. 대해서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파양을 밀어붙여가지고 파양이 됐다. 그래 변화되는 것들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결혼 이혼 쉽지 않은 것처럼 입양 파양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권한도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재산적인 어떤 상속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권리도 사라지게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김양이 돈 많은 부자 엄마한테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에는 친생 부모랑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만 일반 입양 같은 경우에는 양쪽 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상속도 양쪽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상속만 가지고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요거는 좀 사춘기의 어떤 마음을 좀 지나고 난 뒤에 조금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건 지금 김양의 생각이잖아요. 이걸 끝까지 양부모님들은 좀 모르셨으면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입양과 관련해서 화제가 된 그런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일단 우리 김양 철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가 입양하면 부모 자식 간에만 입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네. 알고 있었는데 입양이 이런 관계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화제의 사연 친구를 딸로 입양했다입니다. 친구를 딸로 입양했다고. 네, 그거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제 이 두 사람의 입양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네. 참 기발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결혼을 하지 않았던 30대 후반 또 40대 초반의 이 비혼 여성이었던 두 친구지간의 여인 둘이 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룸메이트로 살면서 서로 말동무도 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응급실에 갈 일이 갑자기 발생했는데 네. 아무리 같은 집에 사는 이런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네. 사실 법적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네. 결국 이 두 사람이 법적 보호자가 필요했던 이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방법이 입양밖에 없다. 어머,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현행법상 친구로 지내는 두 성인이 서로 법정 대리인이 되려면 입양을 통해서 법적 가족이 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 사람은 이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응급실에서 긴급 수술하고 이럴 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맞아요. 그게 법적 보호자가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근데 성인을 입양하는 방법 이거 더 까다롭지 않습니까? 아니요, 더 까다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단해요. 그래요? 간단해요. 성인끼리는 오히려 더 간단한데 그냥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을 이제 부모로 하고 어머. 그리고 늦게 태어나는 사람을 자녀로 자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입양 신고서 이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하나 절차가 있긴 해요. 친부모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긴 한데 이 사연에서 이 어머니는 그
이 딸이 비혼이었나 봐요. 네. 비혼인 딸을 그 노년에 혼자 이렇게 살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친구랑 가족이 돼가지고 같이 살면은 노년에 외롭지도 않고 뭐 좋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흔쾌히 해주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이런 상황이 엄청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뭐 이제 혼인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네. 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내가 외롭고 고독할 거를 생각해서 좀 가족의 형태를 기존과 다양화시키는 어떤 그런 사회적 변화가 우리도 뭐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필요에 이재용 따라 아나운서 아니 이제 아빠라고 부를게요. 입양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과연 이 방법밖에 없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친구 관계가 딸과 엄마하면 아직까지 좀 어색하기는 하잖아요. 아무리 서류상이라고 해도. 그래서 발의는 됐는데 통과가 되지 않은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나 이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 서로 법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도록 묶어주는 생활 동반자가 된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비혼족, 딩크족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 같은 곳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이것까지는 되지 않을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정말 필요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생활 동반자법이 통과가 돼서 서로가 서로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줄 날도 금방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